세종시 의회에서 세종시정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소통 의지에는 변함없다면서 정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은봉복합문화센터 준공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와의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추경심이 무산으로 추가 공사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와 충남아산FC의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는 아산에 돌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의회에서 최민호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세종시정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소통 의지에는 변함없다면서 정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출자 출연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펼친 세종시와 시의회. 제2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되자 세종시는 결국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해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3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을 때도 지역의 두 국회의원과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여러 뒷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기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 간의 행정 이원화 문제를 비롯해 여소야대 형국임을 감안해 최민호 시장의 소통 중심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임기 말이 되어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기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유감스럽지만 세종시는 정쟁만 일삼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는 비난 일색입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며 의회와의 관계 역시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쟁으로 비화하거나 지나친 확대 해석은 피차가 또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이 상호 협치의 장신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 관계를 풀어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세종시가 시정 목표로 내건 사자성어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쓴다는 의미의 동신동덕, 그리고 시의회가 정한 사자성어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한다는 의미의 공존공영. 이 두 사자성어에 담긴 협치의 덕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은봉복합문화센터 준공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와의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추경심이 무산으로 추가 공사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재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은봉복합문화센터. 당초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거듭된 공사 지연으로 아산시는 지난해 5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재는 또 있습니다. 시는 연내 준공을 위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공사비 13억 7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교육지원 경비 삭감 논란과 관련해 의회에서 추경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차질이 없이 좀 공정히 나머지 잔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국비 33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황. 소송 전에 이어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올해 은봉복합문화센터 준공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기획재정부에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의 거점 시설이자 폐회식 장소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적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과 내년도 사업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세종 천안 간 BRT 구축 사업비와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등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세종시 대평동 일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소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평동 CNG 충전소 인근 1,500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42억 원 등 모두 93억 5천만 원을 들여 건립됩니다. 특히 이곳은 시간당 300kg 충전 용량을 갖추고 있어 15kg 기준 수소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충전소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K리그2 천안과 아산의 두 번째 맞대결, 이번에도 아산이 웃었습니다. 홈팀 천안은 비록 경기에선 졌지만 평소보다 2배 많은 관중이 몰려 천안 아산 충남 더비의 흥행 기대감을 입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과 아산이 두 달여 만에 재대결을 벌인 천안 종합운동장. 매표소마다 입장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충남 더비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안이랑 아산이랑 경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천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축구를 자주 보긴 하는데 저번에 아산 홈 경기 때는 그때는 져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왔습니다. 천안은 경기 당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체험 부스를 설치해 베트남 데이를 운영하고 선수들의 팬 사인회로 관중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공식 유료 관중은 2,238명, 천안 홈 경기 평균 관중의 2배 수준입니다. 홈 관중들의 열띤 응원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은 원정팀인 아산에 돌아갔습니다. 팽팽했던 두 팀의 승부를 가른 건 전반 막바지에 나온 천안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아산 강민규의 슛이 천안 수비수 이재원의 발에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양 팀은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위협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긴 거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뭐 만족을 하진 않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좀 잘 휴식을 취하고 다음 경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포기하지 않고 애들이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팬들에게도 좀 죄송하고 1승을 좀 홈에서 라이벌팀한테 좀 안기고 싶었는데 이날 경기로 아산은 3연패의 고리를 끊어냈고 천안은 개막 이후 13경기 연속 무승 수렁에 빠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날 종합운동장에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 들어서는 축구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기증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물관 건립추진단은 경기장을 찾은 관중에게 축구 역사박물관과 유물기증을 안내했습니다. 또 다음 달 부산과 대전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도 대한축구협회의 협조를 받아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6월까지 단속 계획을 미루기로 했는데요. 여전히 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유보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아산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없애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강화를 예고하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시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5월 중순이 다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까지 없으면 영업에 차질이 크다며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보기간 동안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아직까지도 어렵다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네. 10월 때까지 다시 연장을 해야 될 부분도 생각도 들고. 어린이 사고 예방과 상권 피해 사이에서 시의 고민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천안과 빈곤이라는 단어는 선뜻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동남구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동가구의 주거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남구의 아동가구 주거 빈곤율은 10.6%입니다. 전국 평균 9.4%보다 높은 수치인데 천안이 주거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아동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어 사업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 아동 주거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의 보가영 의원과 복지 세상을 열어가는 시민 모임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지역 복지 및 아동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동이 있는 주거 빈곤 가구에 주거급여를 가산해주는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서 이제 천안형 아동 주거급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조금 정책적인 제언을 합의를 했고 시민분들께서도 그 주거급여 아동형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고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획에는 아동 주거 빈곤 실태 등이 담겨 있지만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주거기본 계획 안에는 아동 주거 빈곤 관련돼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서 이제 담겨져 있고 또 정책 방향에도 아동 주거 빈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사업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어 현재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는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추행한 안전지킴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 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온 A씨는 같은 해 10월 17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옷을 여며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송구하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도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미쳤을 악영향과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뉴스 소식을 가득 담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알짜 소식인데요. 환경도 보존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진짜 알짜 소식입니다. 귀 쫑긋 아셨죠? 천안시 동남구가 폐해 보도 블록을 무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해 보도 블록을 수거해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며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폐해 보도 블록은 농사를 짓거나 마당 조경, 텃밭, 농막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답니다. 이처럼 폐해 보도 블록은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사실 인기가 좀 많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평소 필요할 때가 좀 많았거든요. 폐 보도블록이 필요한 동랑구 주민이나 단체에서는 1회에 400장으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이번에 배정받지 못하신 분은 10월 말까지 물량을 추가 확보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환경도 살리고 생활도 편리하게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우리 가벼워진 주머니도 절약하고 천안시 지역경제도 활력성화시키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얼마 전부터는 이 카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셨죠? 네, 맞습니다. 천안사랑 카드입니다. 천안시 도서관본부가 천안사랑 카드로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캐시백을 10%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적용되는 캐시백 10%에 또 추가 캐시백 10%가 적용돼 월 최대 10,000원까지 제공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인증서점은 모두 27개소가 참여하니까 도서 구입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내 마음에 살을 찌우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참 좋네요. 자세한 내용은 차량사랑카드 앱을 참고하거나 도서관 정책팀 041-521-378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셨죠? 강추합니다. 자, 이번엔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하러 아산시 온양 5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하다는 걸 느끼며 오늘 또 행복한 온양 5동의 행복 소식을 전합니다. 온양 5동 행복키움추진단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성에서 돼지고기 20kg을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원받은 돼지고기를 우리 행복키움추진단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맛있는 불고기를 만드셨네요. 이날 여성자원봉사단 단원들이 정성껏 만든 불고기를 관내 소외계층 46가구에 직접 배달했답니다. 와,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불고기를 전달받으신 분들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농업회사법인 미성의 엄기범 대표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중요한 독거노인들께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네요. 강현식 행복키움추진단장도 매달 소외계층 위한 물품 나눔을 하는 온양 5동 여성자원봉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온양 5동 사랑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을 보증금 5억 원까지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하철 환승역이 없는 강북구가 신강북선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2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시가 법원 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타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 결정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교원 양성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천안의 청년 인구 비율은 약 3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만 청년들이 머무르는 젊은 도시 천안에서 지역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학생의 확실한 행복, 대학행 어울림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강현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드럼 운율에 맞춰 자신들만의 변주곡을 선보이는 학생들.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여러 악기들의 화음이 동아리실을 가득 채웁니다. 단대에서 열리는 축제만 할 때는 단대 안에 있는 동아리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울림 축제는 12개 대학교가 모여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일까를 알 수 있는 그런 축제라 생각해서 좀 이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댄스 근무와 자작 랩이 펼쳐지는 또 다른 캠퍼스. 화려한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연합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공연들과는 다르게 좀 더 떨리고 긴장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모이는 공연은 처음 해보는데, 저희랑 이제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는 25일 천안 지역 12개 대학이 모이는 어울림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대학별 다양한 동아리들의 개성을 발산하는 동아리 각축전, 동아리 경연입니다. 오후 4시 대학가요제를 시작으로 가수 에일리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동아리 경연 등 청년들의 생동적인 모습이 담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상담 부스도 마련돼 청년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동안 각 대학별 축제는 이뤄져 왔지만 여러 대학들이 연합한 축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청년이 축제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 기획 단계부터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으로 주인공인 대학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도시 천안에서 처음 열리는 어울림 페스티벌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축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지정 문화재가 있는 사찰 14곳을 포함한 74곳의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26일부터 30일까지는 15,000여 명의 인력과 소방장비 등을 동원해 주요 사찰에 대한 순찰과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논의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입니다. 협약 후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공공비축미 40kg짜리 300포대가 추가 배정됩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신청받은 세종시 협약 면적은 현재 8.2헥타르입니다. 지난주 K리그2 천안과 아산이 두 번째 대결을 마쳤습니다. 특히 천안시티FC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하게 되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번 경기의 승패를 떠나 우리 지역 경기가 많은 관중들의 관심을 받았던 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두 팀 모두 많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